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시청 주의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 요거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영포자를 위한 자력갱생 서비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우리가 흔하게 아주 지겹게 근데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이 얘기를 다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저는 일단 제 채널에 그 앞에 1번부터 했던 얘기를 쭉 이어오시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오형식 문법하고 꼭 맞춰서 설명을 안 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고, 그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강의 제목 보시고 그냥 혹시 다른 데보다 여기가 혹시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다른 책이나 이런 강의보다 훨씬 더 긴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는 간결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좀 자르려고 했었는데, 이게 말이 계속 이어져요. 설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녹화를 하는 저는 힘들겠지만 길어져도 한 번에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여러분들이 힘들면 제가 번호대로 이렇게 쳐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안내해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문법 처음에 시작할 때 오형식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왜 1번부터 10번, 제가 지금 이거 한 12번, 13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10개 넘는 설명하는 영상을 다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서야 오형식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까? 이거는 밑바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 게 내용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한 어떤 깔끔한 뭐 쉬운 이런 설명은 전 못해요. 전 오히려 아주 상세하게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앞전에 했던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살짝 할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같이 문장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라고 할게요. 편의상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동을 해서 학교에 닿았다. 요건 이해가 가지만 내가 학교에 간다라고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려놓은 기호에 가까운,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기호 수준이죠. 이 기호들을 여기 요 한 컷 보고 이 다음 한 컷을 보는 요 순간을 이해를 해주세요. 요걸 보면 이어져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이걸 봐서는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요건 아직 안 봤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영어는 어떤 순서, 주어가 일단 나오고 그 녀석이 얘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조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가장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순을 버리고 이 어순을 택했다. 부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언어는 오히려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까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호로 쓸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런 동작을 하더라. 그러나 그냥 동작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동작을 하는 경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작을 하는데 얘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행동도 뭔가 그 행동이 닿는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이 형태의 문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거 목적어라고 하는 이거. 그렇죠? 그러나 요거는 원래 이 동작이 대상이 있으면 타동사,
대상이 없으면 자동사, 문법적인 용어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돼야만 하고 이걸로도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는 의미인데 그게 한국말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사 같은데 혹은 타동사로 쓰이는 것 혹은 거꾸로 우리나라 말로는 타동사 같은데 알고 보면 자동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암기사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쯤 혹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했던 설명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강의고요. 저는 앞에 했던 걸 약간 간략하게 그냥 좀 짧게 브리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으로 다 이해는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장을 만드는 원리가 생겼는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있는 어휘들을 그냥 쭉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make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뭐라고요? 그 동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뒤에 대상까지를 합쳐야 하나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ke a noise 이러면 만들다 소음을 틀려요.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make는 타동사기 때문에 noise까지 합쳐서 하나의 의미로 보고 시끄럽게 하다는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단위로서 봐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쭉 봐주세요. 이게 타동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없이는 말을 끝낼 수가 없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make a difference는 차이를 만들다가 아니라 차이가 생긴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요것만 생각을 하면 저기 뭐지 그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런 건 틀려요. 이런 거는 make a loan 융자를 만들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make a delivery 배달을 만들다 배달을 만든 거 뭐 배달할 수 있는 용품을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배달을 하다라는 뜻인가요? 그런 디테일한 거에서 한 방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묶어서 하나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휘처럼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외우고 있으면 좋죠. 외우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외우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요렇게 이해하자예요. 그래서 make라는 단어를 안다라고 해서 이런 의미 하나하나까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외워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워놓는 게 먼저지만 외워놓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더 할 말은 필요 없지만 이런 걸 많이 읽으면서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라고요? 이 단어 한마디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이 단어 한마디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가 아니라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화면으로 잠깐 다시 갈게요. 자, 영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대상이 있어야만 말이 되는 단어가 있고 이게 없어도 말이 되는 단어가 있더라. 그게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갈린다. 됐죠? 그러면 어떤 문장이 가능해요? 이렇게 끝나는 문장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문장도 가능한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뭐라 그래요?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걸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삼형식을 이렇게 안 그리고 지금처럼 그리느냐? 이 녀석의 의미 때문에 얘가 딸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1형식하고 3형식을 이렇게 아니까 끝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이게 이런 동작을 하다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는데 뭐라고요? 단지 이게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요렇게까지 봐서 하나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I go. 나는 간다. 이거 끝났어요. 이거는 문장이,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끝났어요. 근데 I go to the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 덧붙여라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I made a book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책을 한 권 만들었어. 책을 썼다란 뜻이 아닙니다. 책으로 뭔가를 하나 만든 거예요. 뭐 종이 이렇게 많이 모아갖고.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는 원리가 다른 건가요? 이거 이해하는 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는 주어 똑같고, 이런 동작을 했는데, 얘는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고, 얘는 이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형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형태의 문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두 동사라 그래요. 어떤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 동사들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래 했던 그 화면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의미예요. 하나의 어휘처럼 가져가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의미만 갖고 구분이 가능하느냐? 물론 1차적인 거는 무조건 의미예요. 여러분 문법하고 의미가 따로 놀진 않습니다. 1차는 의미가 구분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말을 바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을 하다가 보면 타동사 같은데 자동사인 게 있고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인 게 있어요. 특히 지금 여기 있는 어휘들은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어휘들은 우리말로는 타동사, 우리나라 말로는 참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 담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담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닮으려면 기본적으로 의미상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닮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고요. 이 뒤에 무언가 대상이 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resemble with라고 쓰질 않아요. marry는 뜻이 뭐예요? 결혼하다죠. 근데 요 말은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나 결혼해 가능하잖아요. 그죠? 나 결혼할 거야. 나 결혼했어. 이게 되는데 결혼하다라는 동작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 주세요는 marry with me가 아니고요. 그냥 marry me가 돼요. 요런 거 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인 게 여기 제시된 어휘들이에요.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맞아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자동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동사였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크를 해서 모아 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모으는 거 추천합니다. 요번에는 반대예요. 반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일단 제가 두 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요 1차적인 요 부분은 의미인데 영어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 형태로 만들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던 걸 맞아요? 이렇게 쓰던 걸 그리고 이렇게 굳어진 걸 여기선 굳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굳어진 표현을 이것처럼 쓰고 싶을 때도 생겨요. 아까처럼 고는 그냥 간다는데 우리도 언뜻 생각하면 가면 어디로 가겠지 그냥 가는 경우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사실 암기를 통해서 구획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맞는데 아무튼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치사 하나 이렇게 붙여서 그죠? 한마디를 덧붙여서 이 형태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1형식으로 자리 잡은 많은 동사들은 실제로 전치사를 하나 덧붙여갖고 마치 이거하고 같은 형태인 것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다 전치사를 붙여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일형식이지만 자동사지만 타동사인 것처럼 혹은 대상이 있는 것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 2강 설명할 때 어떤 동사가 어떤 전치사랑 잘 어울리는지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문장을 보는 눈이 그만큼 넓어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조금 빨라요. 제가 그 얘기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치사하고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특히나 arrive를 예를 들게요. arrive는요. 도착하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 혹은 어디에 다다르다예요. 원래 기본적인 뜻은. 그래서 요 어디에를 왜 붙일 것 같아요? 이거 타동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지만 arrive는 나 도착했어 가능하잖아요. 도착했다라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디에에 해당하는 요 전치사를 넣어줘야 뒤에 말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O형식 문법 체계를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자타에 대한 구분은 가져가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느냐? 같은 말을 지금 딱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는 1차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거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의미로 자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뭐예요? 우리말로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미로 구분을 하려고 해도 확실히 진짜 완전히 둘 다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제시해드린 어휘는요. 실제로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요. change는 내가 예를 들면 I changed 그럼 내가 바뀔 수도 있죠. 나 변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 changed 간단하게 쓸게요. I changed my girlfriend. 세게 나오는데? 나는 내 여자친구 바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타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return도 마찬가지예요. He returned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돌아왔어. 어디로? to 뭐라 홈 컨트리라고 해볼까요? 홈 컨트리. 그는 조국으로 돌아왔어. 가능하죠? 그래서 그가 돌아온 거예요. 이건 그가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he returned my ca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떤 동작을 한 거예요? 내 차를 돌려주는 동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 묶었게 해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동등한 높이를 갖고 있질 않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무언가 할 일을 연습할 수도 있죠. 의미상 어떻게 돼요? practice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연습하다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요. 그리고 survive를 건너뛰었구나. survive는 기본적으로 생존하다라는 뜻으로 갈 때는 자동사인데요. survive가 타동사로 쓰여서 survive 뒤에 어떤 대상이 붙으면 이 대상보다 오래 산다. 보통 사람인 경우엔 내가 얘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 뜻으로 갈 때도 있고요. 사물 같은 경우나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견뎌냈다라는 뜻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워크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진짜 오래 한 몇 년 전, 한 5년? 그 이전에는 이거 자동사밖에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뭐가 나왔느냐? 워크 그 다음에 더 혹은 dog이라 해서 개를 산책시킨다라는 뜻의 타동사로도 지금 쓰여요. 그리고 하나 더 고도 실제로 아직까지 문법적으로는 자동사인데 고 뒤에 고 피싱 그죠? 고 쇼핑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으로 가죠. 문법적으로 따지면 요거 애매하죠. 이걸 뭘로 볼 건데요? 이거를 대상 목적어로 볼 거야 아니야? O형식 문법 체계가 이걸 정리를 안 해줘요.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고 말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차피
단어가 갖는 뜻 자체가 그냥 가다도 가능하지만 그쵸? 뭐뭐 하러 가다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뜻이 틀려요. 내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거를 향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 형태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listen to요. listen to me죠. 원래는 listen to me라고 쓰는 게 맞는데 listen me라고 나와요. listen me라고 이렇게 나와요. 내 말 좀 들어봐를 이렇게 그냥 쓰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뱀파이어 다이어리 거기서 나왔었던가 트와일라이트에서 나왔던가 하여튼 이 말 실제로 나와요. 영화 대사에서 listen me라고. 문법적으로 맞냐 틀렸냐 틀렸죠. 아직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러나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볼 것이냐 이 형태로 볼 것이냐는 1차는 의미지만 2차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암기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법마저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이 그냥 형태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형식과 3형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요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로 말이 좀 끊겼나요? 조금 다른 얘기로 자, 그래서 야 좋아 여기까지 네가 이런 동작을 하더라. 근데 이 동작이 뭐라고요? 의미에 따라서 이게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일반 동사 혹은 두동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게 가장 1차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원리예요. 이거는 규칙 정해졌어요. 이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대상이, 어떤 주어가, 그죠? 어떤 주어가 항상 무슨 동작을 해야만 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걔 착해. 걔 괜찮아. 걔 똑똑해. 이런 말. 얘가 동작을 해요? 걔가 지금 동작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온다? 아무 뜻도 없지만 문법상 이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비동사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얘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그죠? 얘가 이렇다. 그죠? 얘가 이렇다. 그래서 이게 생략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너 괜찮네. 그러면 you are good. you are nice.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 회화에서 이거 안 써요. Yeah, you good. 이래버리지. 왜요? 네가 좋네. 굳이 아무 뜻도 없는 비동사를 낄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그죠? 말에서는 없지만, 완결한 문장을 만드는 원리, 자기네들이 만든 원리, 이걸 거스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비동사, 이하 여타의 상태동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고 이것도 설명드렸고 이것도 설명드린 거예요. 1형식, 2형식, 3형식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1이니까 1형식으로 가는 동사 따로 있고 2형식으로 가는 동사 따로 있고 3형식으로 가는 동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분으로 보면 돼. 이게 마치 1, 2, 3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동사를 공부하되 이게 자동사, 타동사가 있고 동작이 아닌 경우엔 비동사 혹은 상태동사를 쓰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1과 3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혼용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중에 일부가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네요. 일단 넘어가.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그 자세한 표현은 제가 비동사 설명하는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잘 쉬고 오셨나요? 저도 카메라를 다시 켜고,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동사들은 제가 타동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개념이 들으셔야 돼요.
타동사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대상이 있다라고 써볼게요. 그냥 목적어, 그죠? 목적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마디로 가져가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디스커스는요, 토론하다가 아니고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되죠. 뭐뭐에 대해서라고 제가 써볼게요. 메리는 결혼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렇게 되겠죠. 리젠블은요. 누구누구를 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혹은 또 여기도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 이것도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우리말에 이 조사에 해당하는 이 말을 이 단어들이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물론 타동사도 요 사이에 전치사를 넣을 때가 있어요. 넣을 때가 있는데 그건 저기 따로 뺄 거예요. 편의상 지금은 원칙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직독직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we 뭐 discuss 그 다음에 뭐 the problem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토론한다 그 문제를 가능합니다. 짧으니까. 그죠? 하지만 목적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을을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말해도 이거 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결혼한다 이거 말 안 돼요. 그죠? 예를 들면 reach 그 다음에 서울이면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을 도착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그게 을을 붙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을을 그렇게 무조건 붙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특히나 이제 hear 듣다 같은 경우 hear me 그러면 나를 듣다가 아니죠. 그죠? 내 말을 듣는 거죠. 의미상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동사 옆에 사람이 붙으면 애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누구누구에게 말을 전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누구누구에게 뭐 돈을 빌려주다, 누구누구한테 뭐 어떤 허락을 주다, 뭐 허락해 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목적어라고 해서 생각 없이 을을 붙이는 거 아니고 다른 조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죠? 다른 조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왜? 어차피 대상하고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지난 수업에 대한 연장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왜 넣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자르려고 했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동사들을 그냥 쭉 봐주세요. 이거는요. 뭐를 주다 이거 주다만 갖고 해볼게요. 기브만 가지고 뭐를 주다도 가능하지만 누구누구에게 주다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 옆에 사람이 붙으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말뜻 여기 있는 단어들은 재미있게도 을을이라는 말을 넣어도 또 말이 돼요. 눈치채셨겠지만 간접 목적어도 있을 수 있고 직접 목적어도 어이구 죄송합니다. 다시 바꿀게요. 간접 목적어도 있을 수 있고 직접 목적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은요. 새로운 원칙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야 동사 옆에 사람 붙이면 에게로 가.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을을 진짜 해당하는 그 동작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형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여동사예요. 그 다른 데 설명하다 보면은 뭐 사형식은 수여동사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용어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채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리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왜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주다 이거는 오퍼 제의하다 제공하다 티치 가르치다 렌드 여기서 렌드는 이제 돈 빌려주다라는 뜻인데 왜 이랜드를 썼을까요? 이랜드인데 해놓고 약속하다 보내다 이렇게 되죠. 만들다 선택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리하다 찾다 빌드 짓다 바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물어보다 구걸하다 요청하다 이렇게 됩니다. 죄송하죠. 편의상 잠깐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여기서 이거 제가 우리나라 말로 살짝 바꿔볼게요. 하나씩. 자, 보세요. 이건 일단 그냥 주다죠. 이거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제공해주다. 이 teach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주다. 하나씩 다 해볼게요. 약속해주다, 보내주다 되죠. 만들어주다, 선택을 해주다, 요리해주다, 찾아주다, 지어주다, 사주다, 구해주다, 해주다. 가능하죠? ask는 물어본다, 요청한다, 인quiry. 요거는 조금 그죠? 말이 특이한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해 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런 거를 왜 수여동사라고 부르느냐. 우리나라 말로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해 주세요. 이런 동사들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만 동사 옆에 사람이 붙으면 뭐라고요? 에게가 돼요. 그리고 말 끝이 어떻게 돼요? 주다가 돼요. 이거 전부 다 주다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까지 더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하게 특이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냥 쓰지 말고 목적어 두 개 쓰자. 에게도 되고 을를도 되잖아. 그럼 두 개 다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약속한 게 수여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형식의 형태로 쓰였다 그러면 이 동사들을요 말끝을 전부 다 주다로 해주는 게 맞아요. allow도 사형식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허락하다, 뭐뭐를 허락하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약속된 게 사형식 수형 동사예요. 그래서 저는 사형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이런 거 다 수여처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자타 구분하고요, 상태 동사 구분하고 수여 동사까지 좀 따로 빼서 얘는 어떤 계열이에요? 얘는 어차피 동작이니까 두 계열인 건 맞는데 두 계열인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거죠. 요런 애들이 다 사형식이에요. 그러면 자, 근데 재밌는 게 이거는 또 어이없게 사형식으로는 또 안 써요. 요거는 그래서 암기사항이 돼요. 구분을 그냥 하자면 토익은 외워주세요. 혹시 공부를 할 때도 나는 토익 쪽을 좀 목표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까지 좀 외워주시는 게 맞아요. 못해도 한 800에서 900을 노린다 혹은 그 이상의 고득점이면 기본 암기사항이고요. 언뜻 생각하기에 explain me the reason 이렇게 안 써요. 아직까지. explain to me the reason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가 돼요. 그래서 이 형태로 써줄 수 있대요. 설명해줘, 설명해줘. 우리말은 될 것 같은데 안 써요. 아직까지 문법에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써요. 쓸 때가 있기는 한데 문법에서는 아직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문법이 틀렸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문법 리드도 읽다가 아니라 읽어주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쓰이나요, 안 쓰나요? 이거 쓰입니다. read me. 읽어줘.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단어랑 더해서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사형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문법에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회화를 공부하시거나 그죠?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앞에 것처럼 뒤에 저기 사람이 동사 옆에 사람이 나오고 뒤에 또 하나의 어떤 대상이 나왔다면 에게로 봐주시고 대상으로 봐주시면 맞고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토익에서는 또 아직 인정 안 한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코스트 이후에 코스트 me a lot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나한테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가능해요. 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시점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기 때문에 요 코스트하고 뭐 이 뒤에 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인정을 했는지는 설명하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언어는 바뀌기 때문에 문법으로 정해놨는데 또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처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문법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쏘는 원래 부사였어요. 제가 진짜 책을 찾고 싶은데 한 몇 년 전에 나오는 그 토익 책을 보면 쏘는 부사예요. 쏘는 부사지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런 문법 문제 많았는데 현재는 이것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문법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된다고 못 박아놨고,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엔 그런데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쓴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OX 정확한 문법에서의 인정 여부는 제가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오퍼 제공하다가 아니라 제공해 주다. teach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 주다. 이런 뜻으로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4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여 주다의 뜻을 가져요. 이 말끝이 다 주다로 바뀔 수 있어요. 아, 얘는 좀 아니에요. 얘는 좀 아니에요. 근데 요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설명 넘어가고요. 그 ask하고 inquire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왜 of를 쓰잖아요. 요걸 볼게요. back money 돈을 구걸하다요. 돈을 구걸하는데 왜 여기다 of를 쓰냐? 돈의 주인은 형이죠. 이건 그냥 자비를 구하다라는 뜻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of라는 전치사를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앞전 강의에서 of는 뭐라고요? 근본이라고요. of 뒤가 근본이라고요. 그래서 ask 해놓고 질문 해놓고 그 질문의 어떤 근원, 뿌리, 누구에 대한 질문이야는 of를 쓴 다음에 여기 사람이 들어가요. inquire 마찬가지고요. back은 제가 예문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이하게 of라는 전치사를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시킬 때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한번 내려가면 요거는 제가 전치사 때 사실 살짝 설명을 했습니다만 요 부분은 제가 요번에 설명을 했고 여기 있는 거는 전치사 to를 쓰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전치사 for를 씁니다. 왜냐하면 to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착, 가서 닿는다라는 느낌이었고 얘는 가서 닿는 느낌은 없고 그저 위에서 향해서 두겠다라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전치사 요거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설명이 조금 겹쳐서 전치사 to하고 for의 의미를 설명할 때 얘네가 왜 to를 쓰고 얘네가 왜 for를 쓰는지는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of만 이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겹치는 거는 제가 좀 뺄게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또 넣어놨네? 아이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어떻게 옮기기는 애매하고요. 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공부가 조금 되셨으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거 권장사항으로 하나 넣어 드릴게요. 자,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할 때 문장의 5형식을 한꺼번에 몰아서는 설명을 잘 안 해요. 할 얘기도 많고 알아둬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 휴식하셨고 두 번째 휴식하셨고 요번에는 좀 충분히 쉬시고 가장 가능한 한 좀 집중력을 좀 한 번 더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1, 2, 3, 4 그죠? 제가 두 동사에서 자타를 좀 구분할 줄 알면 1형식하고 3형식의 구분이 가능하죠. 두 동사 계열이 아닌 비동사 이하의 상태 동사를 알면 2형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중에서도 뒤에 사람이 붙어서 애개가 되면 수여동사가 돼요. 여기 설명하면 이제 1, 2, 3, 4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남은 거는 5형식인데 5형식은 여러분들 혹시 그 5형식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굳이 5형식이라는 하나로 볼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형식은 그냥 노멀한 5형식인 거고 이 안에 사역동사가 있고요. 이 안에 지각동사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로 이 안에서 나눠서 보는 게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서 할게요. 자, 영어는 발생은 이걸로 한 게 맞아요. 발생은 이걸로 한 게 맞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죠. 그리고 요 중간 어딘가에 이런 말, 그래서 얘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제가 일부러 작게 그리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런 형태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수여동사 같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만은 또 안 되고 여기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더 붙는 경우가 있더라요. 볼게요.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한국말입니다. 이거 영작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나는 어떤 동작을 했어요? 무언가 만들어내는 동작, 과거형 메이드로 쓸게요. 나는 무언가 만드는 동작을 했어요. 근데 그 동작의 대상은 여자예요. 근데 내가 그녀를 만든 게 아니잖아.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요. 실제로는 여기에 to be를 써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안 쓰죠. 그래서 자, 일반적인 두동사 계열로 그대로 쓰긴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 결과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좀 쓰자예요. 이 말을 인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문장의 형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게 오형식이에요. 그냥 가장 노멀한 오형식은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이런 동작을 이런 대상한테 하긴 했는데 이렇게 끝내지 말고 요 녀석이 어떤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도 좀 필요하니까 요렇게까지는 그냥 좀 쓰자. 특별히 뭐 다른 전치사나 접속사나 붙여갖고 이어붙이는 말 계속 여기다가 여기요. 요 부분에 더 넣지 말고 요거를 하나의 문장 형태로 그냥 가자라는 게 그냥 오형식입니다. 네, 설명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뒤에 이어질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좀 이어붙이는 말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까지는 인정하자예요. 요거까지는 한꺼번에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나 직독직해 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끊고 이걸 갖다 붙이지를 못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까지 보는 게 맞아요. 들을 때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직독직해 하겠다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해버리면 이 뒤가 갈 데가 없어요. 볼게요. I made her 그 다음에 happy 해버리면 재밌네요. 직독직해로 해볼까요? 나는 만들었다 그녀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나 절 단위로 끊어주는 게 맞고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그렇게 한국말로 완결을 시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만들었다를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는 하나의 의미로 보라 그랬죠. 타동사는 대상까지 봐라. 이렇게 묶어놓고 나는 그녀를 만드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완결한 문장의 형태는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야, 너처럼 그렇게 맨날 이렇게 어떻게 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가 길어지면 영어는 뒤로 한번 더 빼주는 작업을 해줘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 뭐 가목적어, it, 뭐 뒤에 to, 뭐 이런 거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간 어딘가가 길어지면, 잠깐만요. 여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보기 힘든 거는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 영어권 사람이라고 해서 안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요 거리를 길게 만드는 오형식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룰로 삼았다. I made 그 다음에 to wake up early rule 이렇게 쓰면 그죠? 우리는 보면서 하니까 되지만 이게 지금 하나의 목적어고 이게 지금 목적보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길게 만드는 문장의 형태는 지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I made it a rule 해놓고 to 뒤에 이렇게 붙이죠. 왜냐? 그러면 여기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못해도 한 4, 5단어 정도는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지금쯤 나는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4, 5개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O형식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가는데 여기를 길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 더, 말은 원래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진짜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다른 설명이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이게 O형식입니다. 설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설명을 안 드렸구나. 그래서 보통 이 O형식 문장 이렇게 만들면 이 자리에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맞아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요? 여기서는 앞에 배운 거 다 기억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는 명사 상당어구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 할게요. 그래서 명사 상당어구에 대한 설명, 결국 명사 비슷한 그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긴 기본 뭐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 들어가거나 때에 따라서 명사 정도는 들어올 수 있죠. 맞습니까? 이게 가장 노멀한 오형식인데 재밌게도 얘가 어떤 동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 다시 쓸게요. 이 상태에서 이 설명하는 말, 요 녀석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하는 말이 꼭 형용사나 명사일 수는 없어요. 동작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써놓은 이 문장들이에요. 이 동사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저기 뭐죠?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가 그죠? allowed 허락을 해줬어. 누가? 내가 나를 허락해줬어. 나를 허락을 해줬는데 나에 대한 설명. 나는 뭘 할 거예요? to go out.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걸 허락을 해줬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감금한 채로 사육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문이에요. 자, 나를 허락을 해줬는데 나는 지금 나에 대한 설명. 나는 뭘 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쓰나요? 그죠? 왜 이렇게 쓰나요? 봐주세요.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설명, 보호 자리죠. 여기에다가 저기 동사를 원형을 그대로 쓰면 얘도 동사가 되죠. 헷갈릴 것 같으세요? 안 헷갈릴 것 같으세요? 헷갈려요, 이거. 영어는 헷갈려요. 왜? 이걸로 보고 여기서 한번 또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I go out로 헷갈릴 수도 있잖아. 듣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형태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 형태대로 계속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동작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예요. 동작이 들어갈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to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냥 해볼게요. 그냥 I allow you 해놓고 네가 돌아오는 걸 허락했어. 라고 하면 컴백이죠. 컴백 해주는데 요렇게 되면 이 동사는 더 이상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뜻은 동작이지만 그죠? 뜻은 이 녀석이 돌아오는 거에 대한 설명이지만 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천천히 들어보세요. 요 자리에 동작이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동사,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도 하나 해줘야 되고요. 하나 더 뭐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요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단어랑 요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단어랑 두 개를 붙여서 이해해야 한다는 표시도 좀 해야 되겠죠. 왜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수식어고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영어 원래 이 순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중간에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가 생겨요? 혼란이 생겨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동작이 들어가니까 동사를 좀 쓰고는 싶은데 문법적으로 문장 속에서는 동작이 아니고 하나 더 이 녀석하고 연결하면 안 되고 요 가까운 요거랑 연결을 해야 된다는 표시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만만한 to를 그냥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건 투부정사의 용법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to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다시 한번 쓸게요. I allow you to come 이렇게 돼버려요.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긴 원하는데 너를 원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네가 돌아오는 걸 원해. 나에게 돌아오는 너를 원해. 나는 그냥 너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I want 썼죠? 그런 다음에 뭐야? 너를 그러니까 어차피 원하는 거에 대한 주체가 너는 맞잖아. 근데 거기에 또 you come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요거 두 개를 붙여서 생각함과 동시에 이 컴이 더 이상 순수한 의미의 동사, 그러니까 문장, 문법 속에서 문법적인 어떤 동사가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to를 쓰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오형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형식이 이 형태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동작이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되냐? 여기에 동작이 들어가면 다 to 붙이면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요거 갖고 계셔야 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기본 원칙. 근데 사람들이 이걸 설명을 안 해요. 학교에서 이걸 설명을 안 해요. 토익이나 다른 데서도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시험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에 안 내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 to를 붙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어이없게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만 물어봐요.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를 그래서 물어봐요. 재미있게 사역동사는 뭐 쓸게요. 그냥 다 아시겠지만 let, make, have, help, 그 다음에 have 이렇게 얘네들만 웃기게도 아까 말한 이 자리에 동작이 들어가면 동사를 그대로 그냥 써줘요. 그대로 써줘요. 원래는 to 붙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 다 to 붙이죠. 얘네들은 다 to 붙여요. get도 to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네들만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는 얘네들만 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영어라는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예외보다 원래 어떻게 써야 되느냐,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근데 특이하게 얘네들은 그렇게 안 쓰네.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얘네들은 왜 동사 원형을 쓰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참, 그거는 해야겠구나. let, make, 그 다음에 have. 얘네들은 사역동사고, help는 실제로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돼요. 아직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원래 얘도 투밖에 안 됐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동사 원형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써버리니까, 문법에서 나중에 가서 인정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언어는 바뀝니다. 룰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법에서 틀렸다고 틀린 말이 아니고 거꾸로 문법과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말장난이에요. 큰 원리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까지 드리고 내려가면 자, 지각동사가 뭔가요? 지각동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러는 거죠. 그죠?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뭐 이런 건데 써볼게요. 일단 예를 들면 I heard 그 다음에 that she is라고 하면 되구나. 왜 그런지는 문장 쓰고 할게요. she played 뭐 피아노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를 더 써볼게요. I heard 여기는 대절이었어요. 대절인데 명사절 대 생략한 거예요. I heard her 그 다음에 play 피아노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개의 해석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어요? 자, 1번 문장은 뭐냐면 이건 두 가지가 다 돼요. 실제로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거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해석이 나냐면 야, 그 여자애는 피아노 친다더라 라는 말을 들은 게 돼요. 이건. 하지만 이렇게 써버리면
그녀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이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각동사는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이 형태로도 쓸 수 있어야만 하겠죠. 거기에 하나 더. 지각은 어때요? 지각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여러분 어때요? 생생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생생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물론 뭐 여기다가 플레이 대신에 플레잉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일단 빼고요. 근데 자 여기서 앞에 했던 걸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자, 이 형태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동작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문법적인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to를 붙였죠. 근데 원래 요거는 문법이나 어떤 논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to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요.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가 그냥 한번 끊기는 느낌이 나죠. 그냥 소리 자체가.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테디 공부하다인데 to 스테디 한 템포 끊는 느낌을 줘요. 그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동작이 들어간 걸 어떻게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to를 썼는데 to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템포 끊는 느낌이 나요. 한 템포 끊는 느낌이 나요. 사역동사 같은 자리에서.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서 한 템포 끊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룰에서 벗어납니다. 원형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래 있는 동작의 그 어떤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한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듣고 느낄 때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룰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역동사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면 뭐야? 내가 had him 그 친구한테 to study 앞으로 공부하라고 시켰어는 말이 조금 애매하죠. to는 한 템포 끊는 느낌과 동시에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현재 상황으로 그죠? 공부한다라는 이 어떤 소리에서 주는 뉘앙스가 이게 없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요런 예외적인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 준 겁니다. 지각동사 마찬가지고요. I heard 그죠? her 그녀를 들은 게 아니고요. 그녀의 어떤 상태? 피아노 치고 있는 그 소리, 그런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다 요렇게 하니까요. 어때? to로 끊는 것보다 느낌적으로 생생한 느낌을 주죠. 얘네만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예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네 가지를. 자, 요거는 앞으로 지금 뒤에 슬라이드를 제가 여기다 해줄게. 그래서 O형식이라는 하나는 말도 안 돼요. 이거 제가 O형식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묻기에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노멀한 그죠? O형식이 있어요. 여긴 보통 일반적인 어떤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끝나요.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돼요? 동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to로 처리해주면 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요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지각과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어때요? 이 to가 주는 어떤 어감상의 느낌이 또 차이가 나니까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얘네만 좀 예외적으로 요 자리에 to를 넣지 말자. 그래서 이런 종류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읽어져요. 이런 구분법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왜 동사 원형을 쓰나요? 여기는 왜 투부정사로 넣나요? 물론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자리에 pp, 그죠?
분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PP 형태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ing라는 형태를 넣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힘드셨지만 그죠? 많이 따라요.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 더. O 형식은요.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 때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구분법에 따라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조금씩 틀려요. 그거는 수동태 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왜 저게 필수 암기사항인지 그것까지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멀한 오형식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오형식이다 라는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 형태로 그냥 봐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긴 강의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금 뭐 마무리 짓자고 하면 긴 것도 알고 물론 지금 녹화는 저도 잠깐씩 쉬면서 이거 멈춰놓고 쉬면서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설명을 끝을 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일단 그 내용상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전 그 생각엔 반대를 합니다만 거꾸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 2, 3, 4, 5 형식을 처음부터 배우는 거는 그것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바보짓이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밑밥이 깔린 게 좀 있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 정리를 위해서 앞전 강의들을 다 했었고 관계사까지 이렇게 해서 큰 틀, 문장을 보는 어떤 큰 틀에 대한 설명은 이제 크게 한번 일단락 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화 여기서 중단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구조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가장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순을 버리고 이 어순을 택했다. 부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언어는 오히려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까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호로 쓸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런 동작을 하더라. 그러나 그냥 동작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동작을 하는 경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작을 하는데 얘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행동도 뭔가 그 행동이 닿는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이 형태의 문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거 목적어라고 하는 이거. 그렇죠? 그러나 요거는 원래 이 동작이 대상이 있으면 타동사, 대상이 없으면 자동사. 문법적인 용어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돼야만 하고 이걸로도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는 의미인데 그게 한국말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사 같은데 혹은 타동사로 쓰이는 것 혹은 거꾸로 우리나라 말로는 타동사 같은데 알고 보면 자동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암기사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쯤 혹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했던 설명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강의고요. 저는 앞에 했던 걸 약간 간략하게 그냥 좀 짧게 브리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으로 다 이해는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장을 만드는 원리가 생겼는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있는 어휘들을 그냥 쭉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make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뭐라고요? 그 동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뒤에 대상까지를 합쳐야 하나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ke a noise 이러면 만들다 소음을 틀려요.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make는 타동사기 때문에 노이즈까지 합쳐서 하나의 의미로 보고 시끄럽게 하다는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단위로서 봐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쭉 봐주세요. 이게 타동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없이는 말을 끝낼 수가 없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make a difference는 차이를 만들다가 아니라 차이가 생긴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요것만 생각을 하면 저기 뭐지? 그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런 건 틀려요. 이런 거는 make a loan, 융자를 만들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make a delivery, 배달을 만들다. 배달을 만든 거 뭐 배달할 수 있는 용품을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배달을 하다라는 뜻인가요? 그런 디테일한 거에서 한 방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묶어서 하나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휘처럼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외우고 있으면 좋죠. 외우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외우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요렇게 이해하자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을 하다가 보면 타동사 같은데 자동사인 게 있고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인 게 있어요. 특히 지금 여기 있는 어휘들은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어휘들은 우리말로는 타동사, 우리나라 말로는 참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 담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담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닮으려면 기본적으로 의미상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닮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고요. 이 뒤에 무언가 대상이 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resemble with라고 쓰질 않아요. marry는 뜻이 뭐예요? 결혼하다죠. 근데 요 말은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나 결혼해 가능하잖아요. 그죠? 나 결혼할 거야. 나 결혼했어. 이게 되는데 결혼하다라는 동작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주세요는 marry with me가 아니고요. 그냥 marry me가 돼요. 요런 거 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인 게 여기 제시된 어휘들이에요.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맞아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자동사라고 생각했는데 타동사였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크를 해서 모아 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모으는 거 추천합니다. 요번에는 반대예요. 반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일단 제가 두 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요 1차적인 요 부분은 의미인데 영어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 형태로 만들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던 걸 맞아요? 이렇게 쓰던 걸 그리고 이렇게 굳어진 걸 여기선 굳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굳어진 표현을 이것처럼 쓰고 싶을 때도 생겨요. 아까처럼 고는 그냥 간다는데 우리도 언뜻 생각하면 가면 어디로 가겠지 그냥 가는 경우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사실 암기를 통해서 구획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맞는데 아무튼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치사 하나 이렇게 붙여서 그죠? 한마디를 덧붙여서 이 형태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형식으로 자리 잡은 많은 동사들은 실제로 전치사를 하나 덧붙여갖고 마치 이거하고 같은 형태인 것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다 전치사를 붙여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일형식이지만 자동사지만 타동사인 것처럼 혹은 대상이 있는 것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 2강 설명할 때 어떤 동사가 어떤 전치사랑 잘 어울리는지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문장을 보는 눈이 그만큼 넓어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조금 빨라요. 제가 그 얘기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치사하고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특히나 arrive를 예를 들게요. arrive는요. 도착하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reach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혹은 어디 어디에 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시청 주의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 요거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영포자를 위한 자력갱생 서비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우리가 흔하게 아주 지겹게 근데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이 얘기를 다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저는 일단 제 채널에 그 앞에 1번부터 했던 얘기를 쭉 이어오시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오형식 문법하고 꼭 맞춰서 설명을 안 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고, 그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강의 제목 보시고 그냥 혹시 다른 데보다 여기가 혹시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다른 책이나 이런 강의보다 훨씬 더 긴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는 간결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좀 자르려고 했었는데, 이게 말이 계속 이어져요. 설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녹화를 하는 저는 힘들겠지만 길어져도 한 번에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여러분들은 힘들면 제가 번호대로 이렇게 쳐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안내해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문법 처음에 시작할 때 5형식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왜 1번부터 10번, 제가 지금 이거 한 12번, 13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10개 넘는 설명하는 영상을 다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서야 5형식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까? 이거는 밑바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 게 내용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한 어떤 깔끔한 뭐 쉬운 이런 설명은 전 못해요. 전 오히려 아주 상세하게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앞전에 했던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살짝 할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같이 문장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라고 할게요. 편의상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동을 해서 학교에 닿았다. 요건 이해가 가지만 내가 학교에 간다라고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려놓은 기호에 가까운,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기호 수준이죠. 이 기호들을 여기 요 한 컷 보고 이 다음 한 컷을 보는 요 순간을 이해를 해주세요. 요걸 보고 요걸 보면 이어져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이걸 봐서는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요건 아직 안 봤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영어는 어떤 순서, 주어가 일단 나오고 그 녀석이 얘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이 그 뒤에 make라는 단어를 안다라고 해서 이런 의미 하나하나까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외워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워놓는 게 먼저지만, 외워놓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더 할 말은 필요 없지만, 이런 걸 많이 읽으면서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라고요? 이 단어 한마디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이 단어 한마디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가 아니라,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화면으로 잠깐 다시 갈게요.
자, 영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대상이 있어야만 말이 되는 단어가 있고 이게 없어도 말이 되는 단어가 있더라. 그게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갈린다. 됐죠? 그러면 어떤 문장이 가능해요? 이렇게 끝나는 문장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문장도 가능한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뭐라 그래요?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걸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삼형식을 이렇게 안 그리고 지금처럼 그리느냐? 이 녀석의 의미 때문에 얘가 딸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1형식하고 3형식을 이렇게 아니까 끝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이게 이런 동작을 하다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는데 뭐라고요? 단지 이게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요렇게까지 봐서 하나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I go, 나는 간다. 이거 끝났어요. 이거는 문장이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끝났어요. 근데 I go to the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 덧붙여라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I made I made a book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책을 한 권 만들었어. 책을 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으로 뭔가를 하나 만든 거예요. 뭐 종이 이렇게 많이 모아갖고.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는 원리가 다른 건가요? 이거 이해하는 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는 주어 똑같고 이런 동작을 했는데 얘는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고 얘는 이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형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형태의 문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두 동사라 그래요. 어떤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 동사들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래 했던 그 화면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의미예요. 하나의 어휘처럼 가져가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의미만 갖고 구분이 가능하느냐? 물론 1차적인 거는 무조건 의미예요. 여러분 문법하고 의미가 따로 놀진 않습니다. 1차는 의미가 구분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말을 바로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따르다예요. 원래 기본적인 뜻은. 그래서 요 어디 애를 왜 붙일 것 같아요? 이거 타동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지만 arrive는 나 도착했어 가능하잖아요. 도착했다라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디에에 해당하는 요 전치사를 넣어줘야 뒤에 말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5형식 문법 체계를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자타에 대한 구분은 가져가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느냐? 같은 말을 지금 딱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는 1차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거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의미로 자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뭐예요? 우리말로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미로 구분을 하려고 해도 확실히 진짜 완전히 둘 다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제시해드린 어휘는요. 실제로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요. change는 내가 예를 들면 I changed 그럼 내가 바뀔 수도 있죠. 나 변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 changed 간단하게 쓸게요. I changed my girlfriend. 세게 나오는데
나는 내 여자친구 바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타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return도 마찬가지예요. He returned.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돌아왔어. 어디로? to 뭐라 홈 컨트리라고 해볼까요? home country. 그는 조국으로 돌아왔어. 가능하죠? 그래서 그가 돌아온 거예요. 이건 그가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he returned my ca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떤 동작을 한 거예요? 내 차를 돌려주는 동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 묶었게 해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동등한 높이를 갖고 있질 않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무언가 할 일을 연습할 수도 있죠. 의미상 어떻게 돼요? practice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연습하다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요. 그리고 survive를 건너뛰었구나. survive는 기본적으로 생존하다라는 뜻으로 갈 때는 자동사인데요. survive가 타동사로 쓰여서 survive 뒤에 어떤 대상이 붙으면 이 대상보다 오래 산다. 보통 사람인 경우엔 내가 얘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 뜻으로 갈 때도 있고요. 사물 같은 경우나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견뎌냈다라는 뜻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고 워크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진짜 오래 한 몇 년 전, 한 5년? 그 이전에는 이거 자동사밖에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뭐가 나왔느냐? 워크 그 다음에 더 혹은 dog이라 해서 개를 산책시킨다라는 뜻의 타동사로도 지금 쓰여요. 그리고 하나 더 고도 실제로 아직까지 문법적으로는 자동사인데 고 뒤에 고 피싱 뭐 그죠? 고 쇼핑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으로 가죠. 문법적으로 따지면 요거 애매하